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격이 1억 2,200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추세는 완전히 지금 추세는 완전 하락장인 패턴이고요. 세계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로 지금 나와 있죠. 장기선, 중기선, 그다음에 단기선이 역배열로 나와 있고 일봉 데이터인데 일봉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단기선이 변화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중기선이나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세계 그 이동 평균선도 전부 다 하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뭐 이동 평균선 투자법에서 보면 완전 4단계인가 하향 하락장의 패턴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봉에서 보면 시간봉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 패턴이 지금은 다시 볼렌드 밴드도 좀 좁아지고 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그래도 많이 주는 상황이라서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행정적으로 해서 뭐 암호화폐 쪽에 지원을 하지만 실적으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서밋에 있어서도 그 미국의 그 암호화폐를 보유한다 뭐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입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노래 떨어졌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뉴스에든 다 하는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 앞전 방송에서 그 마누스라는 그 에이전트에게도 물어봤었잖아요. 그때도 그 마누스 같은 경우도 결국 결론은 그렇게 냈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82,000에서 85,0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그릴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보면 9만에서 10만 달러까지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만 달러 같으면 뭐 이 앞전에도 10만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저의 투자 대시보드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새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 바꾼 건데 오스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딥시크랑 그록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리 미니 같으면은 지금 비트코인 제가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7.03% 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단순 보유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한 걸 수도 있죠. 단순 보유했을 때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적잖아요. 적게 났으니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딥시크를 보면 딥시크는 좀 늦게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각자 그 에이전트 그 LLM마다 이 수익률 데이터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오픈 AI 오스리 미니 같은 경우는 2월 18일부터 계산된 수치고 딥시크나 그록은 3월 3일부터 계산된 수치입니다.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단순 보유 시 수익률도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보면 딥시크나 그록은 지금 2%대, 마이너스 2%대인데 오스리 미니는 마이너스 7%대이죠. 이게 그 차이가 뭔지 제가 싹 보니까 결국은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안 하냐 거기 달렸어요. 보니까 딥시크 같으면 쭉 보시면 거의 홀드죠. 중간중간에 뭐 이게 판 적이 있긴 한데 거의 보면 셀 100% 날려버렸고 뭐 이후는 거의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홀드 상태예요.
홀드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마지막 데이터를 보시면 예. 거의 예. 비트코인에 투자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룹도 보면 거의 그러니까 거래를 빈번하게 하지 않아요. 보시면 거의 예. 하지 않죠. 예. 거의 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오스리 미니만 거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스리 미니 계속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가 되게 빈번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락장인 경우에는 거래를 많이 할수록 좋지는 않다 이런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래 빈도를 좀 줄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하락장에,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 이때 이후로 여기서부터 1억 4천까지는 그나마 유지를 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그때부터 급락을 했기 시작했거든요.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급락을 해서 뭐 가격이 막 1억 2천, 뭐 1억, 여기는 1억 1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장에 접어들고 하니까 오히려 거래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예 그냥 자금을 빼버릴까. 제일 좋은 건 진짜 거래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예.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손실 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AI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실만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손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코드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긴 하되, 예. 투자 원금의 10에서 15% 정도만 써라, 그렇게 제한을 좀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그 추세 변화, 예를 들면 뭐 이동평균 투자법에서는 5단계, 6단계를 매수 진입 단계로 보는데, 그런 패턴이 안 나오면 될 수 있으면, 그런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금의 한 15%에서 10% 그 사이에서 일봉 데이터를 이용한 단타 매매를 해라, 단기 거래를 좀 집중해라, 이렇게 지금 코드를 바꿔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도 계속 이렇게 투자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지금 홀드긴 해요. 홀드긴 한데 앞전은 팔았었고 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제한을 걸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금액의 총 15%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에서만 금액이 이제 돈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줄여서 하는 게 지금 하락장에서는 좀 낫지 않나. 어차피 장기간, 단기간으로 보실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선물로 가는 게 맞죠. 선물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를 아예 만약에 진짜 돈 벌려는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빼는 게 맞죠. 뺐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추세 변화가 나오면 그때 들어오시는 게 맞고, 아니라면 지금처럼 좀 포지션을 많이 줄이신 다음에 작은 포지션 갖고 운영을 하시면서 확실한 시간 나올 때까지 대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딥시크나 그럭이 하락폭은 더 적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났으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자,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기한봉을 보면 오르내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노려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거래가 많으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제가 작년 언제부터 했지? 작년 10월인가? 10월 아니다. 12월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제가 수수료 낸 것만 보니까 50만 원이 넘어요. 거래를 보통 하루에 보통 예전에 많이 할 때는 10번, 24번도 했었고요.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 뭐 아마 무료 쓸 때 제미나이가 무료였으니까 무료 쓸 때는 그때 하루에 24번 했거든요. 24번도 하고 그래서 8번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뭐 6번으로 줄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수료 계산을 해보니까 수수료만 50만 원이 날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50몇만 원이 날라갔던데 그런 거 감안하면 단타를 하시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장타 뭐 오래 보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빈번한 거래도 좋진 않습니다. 이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 하락장에서도 보면 가격이 그냥 계속 내려가진 않거든요. 상승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그 단타를 그 단기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수수료 부담이 있으니까 좀 그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고 뭐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이게 예를 들면 여기도 끝까지 블렌드 밴드 선까지 갔다가 다시 상단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식화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들에 맞게 진입을 해야 되니까 AI한테 물론 해도 되는데 AI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시간봉이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거래 시간이 여기 잡혀 있으면 이거 못 찾거든요. 이때 잡아버리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AI를 안 거치고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계속 가격을 모니터링 하다가 조건에 맞으면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좀 하는 방식의 그런 그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패턴을 찾아야 돼요. 패턴을. 그래서 패턴을 제가 언뜻 뭐 여러 가지 패턴을 이렇게 뭐 찾다가 보니까 항상 지금 가격이 볼렌드 밴드 하단과 상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하단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다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 안에서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이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단선을 내려갔다가 다시 상단 돌파할 때 가격을 매수를 하고 쭉 기다렸다가 블렌드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매도해버리는 그런 방식.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그게 얼마나 됐는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 패턴이 얼마나 나왔고 뭐 그게 패턴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고 그걸 알아야 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개의 그 AI 그 작업을 시켜봤어요. 예를 들면 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마누스 에이전트죠. 마누스 에이전트한테도 이걸 작업을 시켜봤고 그 다음이 그록 3한테도 시켜봤고 마지막으로 퍼블렉시티에 있는 여기는 그 클라우드 3.7 소넷이거든요. 여기한테도 똑같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일단은 일봉 데이터 6개월치 분량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종가 기본 가격 데이터 이렇게 해서 5를 CSV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먼저 던져주고 여기 있는 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로한테 물어봤죠. 여기 패턴을 찾아낼 수 있냐 네가 그러니까 된대요. 된다 그래서 물었죠. 이렇게 이거는 그 CSV 파일 만들 때 쓴 코드였고 이것도 매나 여기 그로한테 물어서 한 거고요. 여기 쪽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CSV 파일을 6개월치 분량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뭐 가격 데이터가 뭐 있잖아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이 AI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거는 종가예요. 종가. 항상 모든 건 종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과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관계에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패턴 찾은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이 가장 빈도가 높고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패턴의 상승률 비트코인의 그 가격의 상승률을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었죠. 작업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개의 그 AI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마누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 그렇게하는데 물은 거 똑같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쭉 하죠. 뭐 60분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가하고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 스크립트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스크립트로 패턴 관계를 각 그 가격의 패턴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쭉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찾아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거를 얘기했어요. 이제 저는 다 똑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틀려요. 결과가.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패턴은 모든 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하는 패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가장 많은 거죠. 모든 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한다. 이 말은 이게 이 말이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이동평균선 세 개의 이동평균선 위쪽에 가격 종가가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1971에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 패턴이 가장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패턴 발생 후에 24시간 내에 평균 상승률이 0.03,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은 66.75%. 예. 그러니까 상승 66.75%는 무조건 상승한다. 그 다음에 24시간 내 평균 상승률이 0.03. 너무 적죠. 이건 너무 적어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가장 이 마누스는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제일 많은 패턴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고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로 그려준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모든 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하는 엄청 많이 있죠. 6개월 쪽에 거의 1900회니까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별 가격 변화율 이렇게 나와 있네. 상승 이렇게 그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평균 가격 변화율 이렇게 0.03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로 뭐 그 중에 하나 뽑아낸 것 같아요. 패턴을 예시를 찾아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밑에가 뭐 이동평균선이면 그 위에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 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그래서 최대까지 올라갔고 뭐 24시간 후에는 여기 1.15% 뭐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밑에 아쉬운 게 밑에 글자가 깨져 나오네요. 이게 좀 단점이네. 아무튼 마누스는 저의 물음에 이랬다는 거. 장점은 뭐냐면 마누스는 리포트를 출력해서 PDF 파일로 바로 뽑아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를 만들어서 아예 딱 보여줘 버려요. 이렇게 그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마누스가 에이전트로서는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3.7 소넷을 보면 여기 똑같이 물었습니다. 타이틀 주고 그래서 쭉 보면은 가장 빈번한 패턴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다 이렇게 나왔어요. 종가 자체가 요선을 넘는 거죠. 요선을 넘는 거. 종가가 요선을 넘는 패턴. 잘 없는데 종가가 볼린저 상단을 넘는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상단 돌파, 종가가 상단 밴드를 넘어서는 현상. 요게 많다고는 했고 그 다음에 시각화해달라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없어 보이게. 그래서 상단 돌파 후에 가격 상승률이 1.8%다. 그 다음에 최대 상승률이 약 3.5%.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 24시간 동안 가격 변동. 최소 상승률이 이렇게만 보면 상승률은 1.8%니까 상당히 몇 번 없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말고는 잘 없어요. 상단 돌파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 몇 번 없죠.
그 종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블렌드 밴드의 상당히 시가가 아예 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작가가 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 시가가 블렌드 밴드 상단에 있잖아요. 여기도 시가가 상단을 넘어섰고 이런 때 종가보다는 아니면 평균가를 뭐 구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가 플러스 시가해서 이분에 해서 평균값이 이 중간선이 이 중간값이 이 블렌드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 이런 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대신에 최대 상승률을 보면 되게 높죠. 3.5%니까 높은 건데 여기는 뭐 몇 번에 나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주는데 몇 번이 나왔다든가 뭐 그런 이러한 패턴이 몇 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죠. 여기 뭐 다른 패턴들도 찾아놨던데 뭐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런 건 명확하죠. 평균 1.5% 상승률 기록했다. 하단 밴드 돌파, 반등강시 1% 상승률, 스퀴즈 이게 눌림목 그런 것 같은데 이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패턴이 몇 회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또 이 상단 돌파 패턴이 너무 빈도수가 약해요.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평균 상승률이 1.8%밖에 안 돼요. 최대가 3.5%고 몇 회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없죠. 그게 좀 아쉽네. 아무튼 클라우드 3.7 소넷은 이렇게 답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그록 3를 보면 제가 그럭스를 왜 마지막에 하냐면 그럭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준비 쭉 나오죠. 패턴 식별,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단 돌파, 상향 돌파하는 거, 하단 돌파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선 상향 돌파하는 거, 하향 돌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다 이렇게 각 가격이 이렇게 돌파하는 각 가격과 블렌드 밴드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간의 관계를 다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빈도가 나왔는데 아까 위에 있는 그런 패턴이 전부가 4,320개가 나왔고 그 중에 각 그 패턴에 대해서 발생 횟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여기 보시면 하향 돌파가 제일 많죠. 하향 돌파. 나머지 패턴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다 하향 돌파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향 돌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한 거는 가장 많은 걸 뽑아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되겠죠. 하향 돌파. 그래서 역시나 하향 돌파를 가장 빈도가 높은 패턴으로 뽑아줬어요. 285회 이렇게. 시각화는 못했어요. 시각화는 어차피 여기 그록이 아까 같이 그런 기능이 그 마누스 같은 그런 에이전트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PDF 파일을 바꾼다든가 그래픽을 출력한다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4년 9월 8일이 왜 자꾸 가격을 70만 원으로 얘기하지? 이때 7천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7천만 원 아니었나? 여기 7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9월 7일이 여기 오픈 가격이 7천만 원이고 종가가 7,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70만 원으로 얘기를 하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상승률이 아까 그랬지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 포인트잖아요. 하향 돌파니까 상승률이 마이너스 0.85 5시간 이후에 0.85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의 그 AI 한 개는 두 개는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LLM이고 한 개는 에이전트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제가 원하는 답에 가까운 거는 그러게요. 마누스도 뭐 표현을 잘하긴 잘하는데 표현이 잘했는데 이상한 패턴을 찾았죠. 이런 패턴을 이건 솔직히 의미 없는 패턴이거든요. 상승률 0.0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패턴이 있다곤 하지만 이 너무 많은 뭐 의미 없는 패턴 같아서 제가 본 그래서 가장 잘한 거는 그록이 아닌가. 그록이 가장 제가 원하는 식의 각 패턴을 분석해서
패턴의 횟수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의 상승률도 계산해주고 이런 걸 봐서는 가장 제가 원하는 답 쪽이 가까운 게 그러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질문에 따라 아니면 뭐 어떤 질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찾고자 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제가 계속 이제 차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볼린저 밴드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도 있죠.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상단까지 갔다가 다시 상단에서 다시 떨어져요. 가격이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여기는 여기는 조금 돌 밑에서 떨어지긴 한데 하단 갔다가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못 넘었죠. 뭐 종가라 이런 것들이, 고가는 여기 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결국은 여긴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승을 못 가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쭉 올라가다 여기서 거의 뭐 박스권 접어들었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뭐랄까 거의 여기는 그때 뉴스 때문에 급등했던 그때 그 타이밍이라서 뭐라고 말해. 그런데 아무튼 이런 패턴도 있고, 대부분도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 나와요.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다가 다시 상승한 다음에 쭉 가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패턴. 여기도 약간 상승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뚫었다가 쭉 올라가서 상단에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만약에 기술적으로 뭐 이 코드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냥 꼭 꼬라진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경우 이렇게 갔다 꼬라진 많은데, 또 상승을 바뀌었을 때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코드에 넣으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단선을 갔다가 다시 상승해서 그 시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을 때 매도를 한다, 이런 식의 패턴을 얘기해주고 이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가가 볼린저 밴드 하향 돌파 후에 다시 MA 상향 돌파 시점에 100만 원을 투자한 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상향 돌파한 시점에 매도한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얼마 발생인지 분석하고, 이 패턴을 이용해서 투자하실 때 수익률 계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해주죠. 그래서 제가 말한 패턴이 매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 하향 돌파 후에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게 54회, 다음에 매도는 상단 돌파잖아요. 상단 돌파한 경우 47회. 그래서 54회 47회 빼니까 결국은 47회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47회니까 빈번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 주는데,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0.09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너무 적네. 100만 원 투자하면 12,000원, 12,300원 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패턴이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갔다가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상단 갔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잡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요쯤에서 매도를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요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가격이 쭉 올라가면 계속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걸 참 잡아내기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쭉 갔다가 쭉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최대한 여기까지 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잡아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갔다가 바로 떨어지니까 파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린 거는, 자,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뭐 크게 패턴이 필요 없는 게, 만약에 전 이동 평균선이 상향을 치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넣어두면 돼요. 굳이 뭐 뼈고자식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엔 이런 패턴을 갖고 그 패턴에 맞는 매매를 하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패턴 생각했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뭐 차트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그 패턴이 보였을 거예요. 예. 이 패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패턴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코드화 시켜야 되잖아요.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조건식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AI한테 그걸 찾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쉽게 패턴을 찾는 방식 그리고 패턴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어떤 LLM이 잘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패턴을 찾으시면 패턴이 뭐 한 개만 있는 것도 여러 개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잘 조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조합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면 그거를 다시 코드화해서 거래 우리 그 오토 트레이딩 코드에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AI한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AI한테 시켜도 돼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려면 계속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AI가 계속 그걸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려면 이 AI 그 API 비용도 많이 나오고 너무 불리한 입장이니까 어차피 AI는 거대한 거를 보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정도로 쓰고 이런 이 단타적인 그런 부분들 단기간 거래에서 수익률 뽑아내는 거는 패턴 갖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AI한테 맡겨놓으면 AI가 100% 제 말을 따르진 않는다는 걸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AI한테 15%만 하라고 한 지가 하루 이틀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15%를 넘겨요. 제가 분명히 15% 선까지만 원금이 15%까지만 투자를 해라고 이렇게 조건식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AI가 그걸 넘겨요.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한번 제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때였나? 이때였던 것 같네.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제가 총 원금의 15%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근데 BTC 비율이 34.6%. 그 말은 뭐냐면 그 15%이 제한을 걸어놓은 걸 초과해서 AI가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게 100% AI가 제 말을 듣는 것 같지 않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뭐 분위기 좋다 그러면 그 이상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유 지분의 57%를 막아기 위해서 여기 15%를 맞춘 거예요. 맞추긴 맞췄지만 이걸 오버해서 할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해보니까 AI는 좀 큰 그림, 그러니까 큰 상황, 그러니까 넓은 장기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조율을 하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저런 것처럼 저의 투자 프로테이지를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AI한테 맡기고 단기간의 거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패턴을 찾아서 그거를 단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코드만으로 운영을 해서 코드에서 바로 매매봇처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끔은 AI가 판단하지 안 하는 시간, 빈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거래를 3시간마다 하니까 중간에 비었잖아요. 그 중간에 빌 때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는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해서 매입을 해서 쭉 올라가면 일정 프로트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단기 거래를 좀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차피 AI가 판단 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AI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런 AI가 판단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저희가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조건식을 달아놓으면 그런 작은 수익도 계속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패턴, 그러니까 가격에서 나오는 가격이나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찾아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나도 매매 푸르면 멋지게 돌아가. 손 앞에 대고 이른 성공의 찬란함. 한번 들어봐 소문 자자 한툴.